사실 18번이 주전 스트라이커의 번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18번을 달고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역사에 당당히 한 축을 맡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희망이자 절망이었고 전 국민적인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결국엔 가장 화려한 순간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던 그 남자.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불리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극마크의 최전방을 지켰던 황선홍의 이야기입니다. 스냅의 스포츠 레전드 스토리, 오늘은 선수 황선홍의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전과 1대8 트레이드. 황선홍의 시작은 K리그가 아니었습니다. 드래프트 제도를 거부하고 독일 분데스리가로 건너가서 레버쿠젠의 리저브로 입단을 했지만 그게 1군 데뷔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2부 팀인 부퍼탈로 이적해서 5경기 3골 3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십자인대 파열과 무릎연골 파열 부상을 연이어 당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국내 복귀를 타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역시 드래프트였습니다. 황선홍은 애초에 포항 스틸러스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독일로 간 건데 돌아와서도 결국 드래프트로 인해 황선홍이 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당시에 완산푸마라는 역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북 현대가 되는 팀이 창단이 되면서 황선홍을 지명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역시나 황선홍을 지명합니다. 하지만 포항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H라인 중 하나던 홍명보를 채간 유공으로부터 1대3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전력이 있었죠. 다만 완산푸마가 신생팀이고 가장 큰 전력이 될 수 있는 황선홍을 쉽게 내줄 리가 없었고 그런 완산푸마에게 포항은 사상 초유의 1대8 트레이드를 제의했습니다. 자기 팀 선수 8명을 내주더라도 무조건 황선홍을 데려와야 했던 포항의 의지가 보이는 트레이드였죠. 그렇게 포항의 유니폼을 입은 황선홍은 당시에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인 라데와 투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면서 95년 8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고 97년과 98년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연패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A매치 데이라든가 대표팀과 소속팀의 협의 이런 게 잘 없던 시절이고 무조건 대표팀 우선인 시기라 기록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월드컵의 불운. 황선홍이라는 선수 자체가 같은 축구 선수 8명과 바꿀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다재다능하고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스트라이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대표팀에서도 주전이었겠죠. 첫 월드컵이던 90 이탈리아 대회는 교체 멤버였지만 94 미국 월드컵은 지역 예선부터 주전이었습니다. 문제는 본선이었죠. 스페인전에서 1대1 찬스를 놓치기는 했지만 팀 자체가 0대2로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주목이 넘어갑니다. 근데 2차전 볼리비아는 실은 지금 정도의 만만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홈빨이라도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잡고 나중에 코파 준우승도 하기도 하는 전성기 시절의 볼리비아였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약하니까 1승 상대로 여겨졌던 겁니다. 여기서도 5개의 슛 중에 3개가 굉장히 높이 뜨고 나머지 2개의 슈팅도 불운이 더해지면서 똥볼 스트라이커라는 오명이 황선홍에게 생기고 맙니다. 3차전 독일전에서 쫓아가는 골을 골키퍼 앞에서 바로 찍어차는 감각적인 슛으로 기록을 하지만 그렇다고 황선홍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황선홍은 절치부심으로 98 프랑스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부상 악령이 황선홍을 덮칩니다. 이때 당시 황선홍은 미국 월드컵 이후에 전성기라고 봐도 될 정도의 기량이었고 8경기 연속골을 넣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97년에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다시 한번 겪지만 재활에 성공을 했고 98년 3월 한일전에 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이 비가 엄청 오는 날 튀어오른 공을 날아올라서 시저스킥으로 때려 넣은 환상적인 골을 넣었죠. 문제는 월드컵 출정식으로 펼쳐진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황선홍이 골키퍼에게 태클을 당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또 한 번의 무릎 부상이었죠. 혹시라는 마음에 최종 엔트리에 들어가 있었지만 뛸 수가 없는 상태였고 어떻게든 뛰려고 진통제를 6대나 맞아봤지만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선홍에게 3번의 월드컵이 끝나버렸습니다. J리그에서 재기. 월드컵 이후 황선홍의 다음 선택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멸칭과 비난에 지쳐서 도망치듯 떠난 선택이었고 국내 최고 선수에게 무려 테스트를 겸한 6개월 단기 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그것을 수락할 정도로 황선홍은 간절했습니다. 세레스 오사카에서 두 번째 시즌이던 99년 J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완전하게 재기에 성공을 했고
이 득점왕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따낼 때까지 무려 23년간 한국 선수의 유일한 해외리그 득점왕 사례였습니다. 중간에 K리그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포항이 아닌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했죠. 다만 수원에서는 부상으로 리그에서 뛰지는 못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당시 고대로 트리오 중에 한 축이었던 데니스와 경기 중에 이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트레이드로 다시 수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J리그로 돌아가 가시화 레이스홀에 입단을 하는데 여기서 홍명보, 유상철과 함께 한국인 트리오를 결성하면서 일본 팀이 외국인 선수를 모두 한국인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기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종의 미 2002년 만을 생각하며 J리그에서 부활을 부르짖던 황선홍을 히딩크 감독은 필요한 자원으로 여겼고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을 떨쳐내듯 주전으로 나선 1차전 폴란드전에서 감각적인 선제골을 넣었고 2차전 미국전에서는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할 정도로 대활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 경기에서는 주전을 안정환에게 내주게 되지만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수비벽 밑으로 깔아차는 프리킥 같은 노련함을 무기로 경기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소금 같은 활약을 보여줬죠. 월드컵의 첫 승에 포문을 연 주인공이 되었고 비유럽, 비남미 팀의 최초 준결승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로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마무리 지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부활할까요? 선수 생활 마무리와 지도자 인생은 자신의 친구인 홍명보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홍명보는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황선홍은 전남으로 돌아와서 K리그로 복귀를 했지만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도 국가대표팀부터 시작한 홍명보와는 다르게 전남 코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맡아서 2010년 코리아컵 준우승을 따내고 리그 순위도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인정을 받고 결국엔 친정팀 포항 스틸러스의 감독을 맡게 됩니다. 포항에서 지도자 최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5년간 2번의 코리아컵 우승과 1번의 리그 우승을 따내고 포항을 탑 3권의 성적을 유지하게 만들었죠. 성적뿐만 아니라 스틸타카, 황선대원군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색다른 재미를 주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후는 내리막입니다. FC 서울에서 내리막을 보여주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 옌벤푸더로 가서는 리그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팀이 해체되고 기업구단으로 변모한 대전 하나 시티즌의 1대 감독이 되지만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U23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내지만 사실상 최고의 선수단을 꾸리고 다른 팀과 다른 체급으로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문제는 올림픽 예선이 되는 아시안컵에서 무려 인도네시아에게 지고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내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황선홍의 지도자 인생은 끝났다라고 모두가 봤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민성 감독이 사퇴한 대전 하나 시티즌이 황선홍 감독을 다시 선택합니다. 대전은 강등권까지 처져 있었고 얼마 전까지 올림픽 진출 실패를 이끌었던 감독이 이제는 K리그1 강등권 팀을 구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황선홍 감독은 강등당하지 않는다고 서포터에게 한 약속을 정말로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 시즌에는 K리그1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어려움을 결국엔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을 했죠. 감독 황선홍은 결점이 확실한 사람이 맞습니다. 전술적 경험과 고집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선수들과 마찰도 있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대전으로 복귀한 후에 황선홍 감독은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감독이 된 느낌입니다. 전술적인 것을 전담할 코치를 영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축구를 스태프들과 논의해 가면서 조정하고 자기 위주의 축구에서 팀을 위한 축구로 많이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 라는 명언에 아주 딱 맞는 감독에서 스타를 버리고 감독이 되어가는 선택을 그동안의 실패와 상처에서 배운 느낌인 황선홍 감독. 2026 시즌에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황선홍 감독이 보여줄 올 시즌의 모습,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궁금합니다. 스레벤 스포츠 레전드 스토리 장동이었습니다.